입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포상금. 154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이렇게 나옵니다. 포상금은 이제 돈을 걸어 놓습니다. 현상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포상금이 걸려 있는 사람 세 사람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했었어요. 포상금은 누구한테 줘야 되겠다? 양 부모한테 지급하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포상금이 걸려 있는 사람 세 사람. 양도되어 한 사람입니다.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받은 자. 하여간 싹 걸려요. 이런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50만 원 준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뭘까요? 거짓으로 등록한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람 얘기합니다. 부정등록자도 포상금 걸려 있다. 50만 원. 모자가 뭐죠? 무등록 중개업자. 그래서 양부모한테 포상금 주시오. 중개사 법령상 제1편 중개사 법령상에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은 양부모. 철저히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면 포상금 언제 주느냐? 지급 조건. 일단은 요 세 사람을 갖다가 신고나 고발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등록관청에 쫓아가서 신고 또는 경찰서 같은 데 가서 고발, 수사기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고나 고발이 들어갔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가서. 그래서 검사가 딱 보니까 수사해보더니 죄가 있다 그러면 공소 제기. 검사가 공소 제기해서 기소를 한다고. 기소한다는 건 재판으로 넘긴다는 뜻이야. 근데 검사가 수사해보더니만 공소 제기해서 재판까지 갈 건 아니고, 근데 죄가 없다는 건 또 아니니까 공소 제기할 것을, 기소하는 것을 유예 처분을 한다. 그래서 좀 밀어놓고 한번 지켜보겠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검사가 좀 봐주는 게 기소유예요. 재판 넘기는 게 공소 제기고. 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포상금은 공소 제기가 됐을 때 요때 포상금이 나오고요. 아니면 기소유예 결정이 나도 검사가 죄를 인정한 것이거든. 이게 재판 안 넘겨서 그렇지. 그래서 이때도 포상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 조건은 공소 제기 아니면 뭐예요? 기소유예. 여기 아니면 여기. 선택사항이니까요. 공소 제기됐을 때 한해서 포상금 지급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공소 제기 아니면 뭐예요? 기소유예. 근데 검사가 이거 수사해보더니 죄가 없군.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럼 포상금 줘요?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무혐의 나면 포상금 안 주는 거고요. 기소나 기소유예 결정이 나면 포상금 나오고. 대신 이제 진짜 포상금을 받으려면 이 신고나 고발이, 그죠? 등록관청이 알기 전에, 등록관청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뭐가 들어가야 돼? 신고 고발이 들어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상.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나 또는 기소유예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급 조건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그래서 그게 지금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써져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나가서 보면 재판 갔을 때 판사가 검사가 죄를 인정했지만 판사가 이렇게 무죄 판결 날 수도 있거든요. 그 무죄 판결 나면 포상금 요때 주는데 포상금 받았던 것을 토해냅니까? 꿀꺽해요. 무죄 나도. 유죄 나면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유죄 나도 포상금 챙기는 건 문제 없고 꿀꺽하고, 무죄 나도 토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 유죄 판결 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만 되면 포상금 나와요?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이건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할 게 이거죠. 무죄 판결 났습니다. 무죄 판결 나면 포상금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거고, 무혐의 처분이 나면 못 받고. 같이 무자로 시작한다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무죄 판결은 이제 판사가 때리는 거죠, 판사가. 근데 그 전에 공소 제기가 됐기 때문에 판사가 때리는 거니까 이때는 이미 이때 챙기는 거예요. 이때 뱉어내지는 않는다. 근데 무혐의 처분은요, 아예 처음부터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은 안 주고 무죄 판결은 주고, 이때 이미 받고 연결되는 내용이고, 이렇게
포상금 얼마 준다고 나옵니까? 밑에 가로 3번. 한 건당 50입니다. 한 건당 50만 원 준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돈이 또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태주는 제도가 있다고요. 그걸 국고보조제도라고 합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어느 정도나 보조할 수 있어요? 50%까지. 이렇게. 100분의 50 이내. 이걸 50%까지 기억하자고요. 포상금은 건당 얼마고요? 50만 원. 보조도 뭐예요? 50%까지. 그러니까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없다? 전부. 안 되고 일부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일부. 그게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100분의 50이네요. 그리고 포상금은 50만 원 어디 가서 받습니까? 포상금 어디서 지급해요? 어디서? 등록관청. 은평구청에서 포상금 받는 거라고 해요. 등록관청이 지급한다. 대신 등록관청은 지급 결정이 나면 재빨리 줍니다. 지급 결정이 난 때부터 언제까지 준다고요? 1개월 이내 지급. 요 1개월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1개월 내 지급. 자, 네 번째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여러 명이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 어떻게 줄까요? 이거죠. 그러니까 A라는 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B하고 C 이런 사람들이 두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 명. 두 명이 같이 신고 고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둘이 같이 신고 고발했다. 공동으로. 그러면 포상금 어떻게 주겠어요? 똑같이 나눠주고 25만 원씩 주겠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신고 고발하면서 자기들끼리 합의한 금액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의를 무조건 우선합니다. 예? 그래서 합의대로 뭐 B가 40만 원, C가 10만 원 받기로 했다. 그러면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합의가 있으면 무조건 합의가 우선. 없을 때는 똑같이. 세 사람이면 3등분. 이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을 때 그렇게 되고 B는 B대로, C는 C대로 따로따로 신고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각각 신고 고발했다는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몰아주죠. 이 각각 신고 고발했다는 것을 조문에서는 두 건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한번. 이게 한 건, 이게 한 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한 건, 이거 한 건. 두 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들어갔을 때 포상금 어떻게 줘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몰아준다. 둘 중에 누가 될지 몰라요. 이 사람이 빠르면 이 사람이 50만 원 다 받고 여기는 빵원. 이 사람이 빠르면 이 사람은 50만 원 받고 여기는 빵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등한테만 몰아준다는 거지. 그래서 요 두 번째 것은 암기해 버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두 건 남았다 그러면 뒤에는 무조건 뭐예요? 최초. 두 건 그러면 뒤에는 최초. 두 건 그러면 최초.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다 그러면 균등. 공동 그러면 균등. 이렇게 돼요. 자, 이게 포상금 받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냐면 157페이지 보십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법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막 조문이 만들어진 게 이번에 만들어졌어. 올해. 제일 위에 제목을 먼저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래질서 뭐라고 그래요? 교란행위다. 시험에서는 뭘 일단 묻냐면 교란행위가 뭔지 물을 거예요. 교란행위.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지금 157페이지. 제일 위에 교란행위라고 하는데 동그라미를 치시고 교란행위. 그때 교란행위가 가로 1번이 2개, 가로 2번이 5개가 있죠. 총 몇 가지예요? 7가지. 회색 바탕 박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이거 했어요, 여러분은. 했는데 그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은 넷째 줄에 보면 시세조종이라고 나와요.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담합이라고 써 있어요, 셋째 줄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있는 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업무방해죄예요.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라고 써주세요. 가로 2번을 옆에다가 업무방해죄. 개공의 영업을 방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공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면 가로 2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지행위 중에서 마지막 7가지를 여기 써놓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7가지만 교란행위입니다. 시험에서는 교란행위냐 아니냐를 물어봐.
그래서 교란행위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금쟁이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금쟁이 14가지 딱 절반 나눠서 앞에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이 7가지는 첫 번째부터 7번까지요. 요것은 옛날부터 금쟁이로 돼 있던 거예요. 뭐 직접 거래니 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느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옛날부터 금쟁이로 돼 있어. 근데 이번에 새로 생긴 게 뭐냐? 이 7가지가 새로 생겼어. 7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로 보면 8번, 9번, 10번 이렇게 3개가 3개인데 이게 7가지야. 그래서 여기가 8번이 시세 조종, 9번이 단체. 아까 여기는 우리가 담합이라고 써놨었어요. 근데 기억할 때는 뭐가 좋냐면 단체.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업무방해. 업무방해죄가 5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것이 뭐라고요? 금지행위 중에서 뭐예요? 교란행위. 여기는 교란행위가 아닌 거예요.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요 7가지요.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은 아마 출제 영순위가 이거예요. 교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요걸 4개 쓰고 이걸 하나 써. 다 금쟁이야.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구별해 놓지 않으면 상식으로 고를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교란행위에 들어가면 요걸 신고센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일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신고센터에서 이 접수받는 것은 어떤 것만 받아요? 금쟁이 중에서 어떤 것만? 교란행위만 받아요. 시세조종, 단체가 담합하는 거, 업무 방해하는 이런 행위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잠깐 봅니다. 밑에 보시면 가로 3번에 신고센터라고 나와요. 거기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어놓습니다. 국장은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누가 운영할 수 있어요? 국장이 이렇게. 국장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것처럼 이것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국장이 신고센터의 업무를 어디에 위탁한다고요? 여기 한국감독원이요. 이걸 금융감독원 그러면 큰일 나요. 아까 금융감독원 언제 나오는 거예요? 금융감독원 협회 공개사업에 대해서 감시할 때 나오죠. 거기 조사할 때 그때가 뭐예요? 금융감독원 조사할 때 검사할 때. 근데 여기 지금 한국감독원 어느 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어디서 그 역할을 해? 한국감정원.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에서 그런 업무를 실제 볼 수 있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이 할 수 있는데 법에 따르면 누구한테 지금 맡겨놓았다고 보면 돼? 한국감정원. 이거 출제거리요. 나머지 것들은 조금 출제 가능성이 좀 낮으니까 이건 다음번에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교란행위냐? 아니냐? 그죠? 여기서 지금 단체 담합은 어떤 게 있었어요? 비회원을 왕따시키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특정 그 건물주 이런 사람들의 물건을 중개해주지 않고 그냥 그런 물건 아예 취급 안 하는 경우 있죠. 특정 중개상 물건 취급 안 하고 막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죠? 그런 게 여기 담합에 들어갔어요. 단체 담합. 업무 방해죄 이것은 분야에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특정한 사장님한테만 내놓자, 딴 부동산에 내놓지 말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금액, 일정 금액 이하로는 절대 내놓지 말자. 아니면 높게 좀 광고 내주쇼. 이렇게 막 압박 넣고 사장님들한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게 다 신고센터에 신고 들어갈 사항들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0페이지 가십니다. 벌칙이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암기사항이 좀 있단 말이에요. 자, 암기를 해볼 건데 벌칙 그러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죠? 형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벌. 형벌은 징역하고 벌금 얘기하는 거예요. 징역, 벌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과태료 매기는 게 있어요. 질서벌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 필요 없습니다. 과태료, 징역, 벌금 사이. 둘 중에 아무래도 저 징역, 벌금 사이가 더 무겁겠죠. 요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요게 또 3학년 3반짜리가 있고 또요 1학년 1반짜리 이렇게 두 개. 과태료는요 500과가 있고 100과가 있고 이걸 철저히 이제 암기를 해 두셔야 돼. 자, 이거 암기 하시는 거예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라고 보여요, 여기. 자, 먼저 3학년 3반요. 자, 이제 암기해 봅니다, 이제. 33명의 부모랑 부모와 33명의 부모라고요. 그 다음에 직상 투자 증권 회사는 33명의 부모하고 직상 투자증권 이름이에요. 직상 투자증권 회사는 시세를 조종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다.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요? 개공. 이렇게. 그러면 이게 3학년 3반짜리입니다. 다시 한번 33명의 부모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모펀드에 출자했어. 사모펀드라고 들어보긴 했죠. 그러니까 33명의 부모하고 그 다음에 요 증권회사입니다. 투자증권회사가 여기 돈이 많은 사람이요. 투자증권회사요. 시세를 조정한다고. 막 가격 올리고 막 그러잖아. 이게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요 주식이나 증권 이것도 보면 다 작전이요. 아닌 게 없어요, 거의. 1등, 2등 다투는 것도 막 거의 뭐 작전 걸리고 막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작전이에요, 이것도. 최근 뉴스 보셨나요? 청주가 난리 났다는 거? 가가지고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냥 전세 끼고 싸그리 그냥 집을 구경도 안 하고 계약한다는 거야. 나와 있는 물건 싹 주세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 있어요. 동호회 비슷하게. 그래서 거기서 TV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TV 나온 사람 거기 가서 한번 이렇게 강의해주면 돈을 많이 줘. 근데 거기서 무슨 내용을 전수받아요? 어디가 틈새인가. 그죠? 여기는 규제 안 받으니까 거기를 딱 찍어. 그럼 아줌마들이 그다음부터 어떻게 다 돈을 싸들고 가서 있는 거 다 주세요. 갑자기 그 지역의 물건이 거래도 안 되던 것이 싹 동이 나버려요. 그러면서 호가가 올라가요. 5천, 1억이 바로 올라. 그래서 한 2억 정도 뛰었지?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2억 정도 뛰면 이제 뒤늦게 또 정보를 알고 또 온 사람 있잖아. 뭐 얼마 올랐어? 2억. 와,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그렇지. 지금이라도 들어가지. 딱 들어가면 먼저 가서 그 싹쓸이 했던 사람들이 팔고 나와. 팔고 나와요. 작전 걸린 거예요, 그것도. 응? 그 작전 세력 중에 그래서 자꾸 그 TV 나온 사람들, 그 뭐 유튜브 뭐 이거 하는 사람들 그 자꾸 조사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탁이 돼가지고 딱 찍어주면 거기 가서 그냥 묻지 마. 그냥 다 싹쓸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규제 안 받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거기 또, 그럼 좀 있으면 어떻게, 그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제자리로 와. 부동산도 작전이 걸려요. 여러분이 자격증 따시고 현장에 가보시면 곧 만나시게 될 거예요. 와가지고. 강남에 아줌마 와가지고. 몇 개 있어요? 다 계약해 주세요. 응? 그런다니까? 시세를 조정한다고. 그 다음에 단체로서, 단체. 사장님 모임들. 그 다음에 업무 방해했다. 이거예요. 자, 부가 뭐예요? 부정능목죠. 이거야.
모는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자죠. 응? 아까 양부모 할 때 부모잖아. 그 다음에 직은 뭐예요? 직접거래. 쌍은? 쌍방들이. 투는? 투기 조장행위. 응? 다 했던 거 마무리 짓는 거예요 지금. 증은 뭐예요? 증서인데. 그치? 금지 증서. 양도 금지 증서를 중개해 주거나 매매업. 투기 조장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미등기. 이게 나와야 돼 이제. 미등기, 전매, 알선. 미등기, 전매, 알선. 이거는 여기에 금지 증서 중개해 주거나 매매업한 거. 이거 전부 다 3학년 3반이요. 그 다음에 시세 조정. 거짓으로 거래가 된 것처럼 꾸며가지고 실거래가를 높게 올라가게 만드는 걸. 그래서 가격 막 임의적으로 올리는 거. 시세 조정. 단체가 뭐예요? 방금 전에도 했었네. 단체 2개. 뭐예요? 특정 건물주가 갑질하니까 특정 건물주의 물건 우리 취급하지 말자. 우리 취급하지 마. 특정 물건은. 두 번째. 비회원하고는 공동중개하지 말자. 왕따 2개. 아까 이거 담합이라고도 그랬었고. 왕따잖아. 2개. 자, 업무방해 5개. 그림 기억하셔야 돼. 분여에 나오는 그림. 특정 개공한테만 내놓자 우리. 이거. 특정 개업 공인인사는 비협조적이니까 내놓지 말자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사장님들 광고 낼 때는 11억 이상으로 광고해 주세요. 자, 우린 내놓을 때 절대 11억 이하로는 내놓지 말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비협조적인 부동산 사장님에 대해서 뭐예요? 허위 매물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광고 못하게끔. 광고하는 걸 방해 놓는 거지. 표시 광고 뭐예요? 방해. 5가지죠? 요 중에서 질서 교란 행위는 어떤 거예요? 방금 전에 봤던 여기 중에서 질서 교란 행위가 돼서 신고 선택에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거예요? 시세 조정하는 단체로서 업무를 방해했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질서 교란 행위잖아 이게. 질서 교란 행위라고 금지 행위 중에서. 그럼 여기 중에서 요 2개 빼고 2개 빼고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것도 금지 행위예요. 요것도 금지 행위. 요건 금지 행위야. 근데 질서 교란 행위는 아니고 이건 뭐예요? 금지 행위죠. 요것도 금지 행위요. 그래서 뭐예요? 금지 행위 중에서도 뭐고? 질서 교란 행위고. 다 금지 행위예요. 요거 지금 요거 금지 행위 아닌 것 중에 3학년 3반인 건 2개밖에 없어. 부정등록하고 뭐하고? 무등록하고. 자, 33명의 부모랑 부자인 부모랑 직상투자증권 회사는 시세를 조정하는 단체라고. 얘네들이 응? 시세를 막 조정하는 단체라고. 주가 조정한다고. 시세를 조정하는 단체로서 업무를 방해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자, 1학년 1반 갑니다. 이제 1학년 1반 1학년 1반인 아닌 비양과 임시이사 이등이라는 사람과 이소라는 사람은 외자 이름이에요. 수협에서 판매하는 뭘 좋아한다고요? 사이다차를 좋아합니다. 임시이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등 이소라는 사람은 수협에서 파는 뭘 좋아한다? 사이다차. 근데 이 사이다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아닌 비양 여학생이요. 몇 학년 몇 반이요? 1학년 1반인 아닌 비양과. 여학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닌 비양과. 임시이사 이등 이소는 수협에서 판매하는 사이다차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닌이 뭐예요? 아닌. 개업 공인인증서 아닌 자가 공인인증서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쓴 거. 또 있죠?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 또 있죠? 공인인증서 아닌 자가 공인인증서 또는 부동산, 공인인증서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 쓴 거. 공인인증서 아닌 자가. 그래서 아닌 자가 썼다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1학 1반. 거의 요 2개를, 요 새로 생겼기 때문에 요거 물어보는 게 거의 한 문제일 겁니다, 지금. B는 뭐예요? 비밀 준수 의무 위반. 그죠? 1학 1반. 양은 뭐예요?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받은 자 이렇게 돼. 1항 일반. 임시는 뭐예요?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한 거. 천막이나 파라솔 치고 하는 거. 이사는 뭐죠? 사무실 몇 개? 2개. 2등은 등록 자체가 2번. 이소는 이중소소. 전부 다 1항 일반이에요. 자, 수협 판매 요거는 금쟁이 들어갑니다. 금쟁이 중에서 1학년 일반짜리는 요 4개밖에 없어요, 이제. 금쟁이 중에서 여기요. 여기 전부 다 금쟁이. 다 3학년 3반이에요, 금쟁이는. 근데 1학년 일반인 건 뭐예요? 수협 판매. 수가 뭐예요? 초과보수. 협은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조한 거. 판은 판단을 그르치게 한 거.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매는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뭐요? 매매업. 매매업. 사이다처는 너무 유명한데 이거.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 이 외의자의 정보를 올려주거나 또요. 다르게 공개하거나 또요.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 사이다차.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유일한 형사처벌입니다. 사이다차. 자, 1학년 일반인 아닌 비양과 임시이사 2등 이소는 요 사람은 아닌 비양이랑 요 2등 이소 외자 이름이에요. 요 수협에서 파는 요 사이다차를 좋아하더라. 그죠? 한 문제짜리입니다. 철저히 암기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164페이지 아니고 166페이지 갑니다. 167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야. 자, 과태료 나왔습니다. 과태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먼저 암기를 해봅니다. 구해보시면 자, 개공의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이렇게. 개공의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라고 돼 있죠. 그 위에다가 통신이라고 써두시라고 그랬어요. 통신. 통신 서비스 제공자예요. 통신. 아니 저번에도 이거 쓴 것 같은데 지금 적는 사람은 아 저번에 안 했나 이거? 자 통신 쓰시고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출 요구받고 제출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때는 통신 제출 안 해도 500원. 자 개공의 연설이 부당해도 500원. 통신 제출 안 해도 500원. 여기까지는 철저히 암기하셔야 돼요. 500원짜리 동전 노래방은 얼마씩 넣습니까? 500원 하면 노래 한 자리 불러요? 2곡까지 불러요? 한 번도 못 가봤네. 빠른 시일 내에 가보고 싶습니다. 동전 노래방이 어떻게 생겼나? 자 어쨌든 하여간 여기까지 하고 뒤에 보면 협회의 공격 개시 명령은 거래정보 사업자의 운명이다. 거래정보 사업자가요 협회예요. 협회. 협회 업무 중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부동산 정보 제공이 있었죠. 그래서 협회가 사업자예요. 사실은 협회의 공격하라고 하는 개시명령은 사업자의 운명이다. 다시 한번 협회의 공격 개시명령은 사업자의 운명이다. 여기까지 암기하시면 더 좋고 안 되면 앞쪽에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철저히 여기까지. 개공의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통신 제출 안 해도 뭐예요? 500원. 이렇게. 앞에는 철저히 하셔야 돼.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연이 뭘까요? 연수교육 안 받은 거. 연수교육 안 받았다 500과. 조심할 것은 여기 지금 개공이라고 써놨어요. 대부분 개공 얘기니까 개공이라고 써놨어. 근데 이 연수교육 안 받은 것은 개공이 안 받아도 500과고 소공이 안 받아도 500과입니다.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전부 다 개공 얘기니까 개공은 무조건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개공을 여기도 위다 쓴 거예요. 개공의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인데 요것만큼은 개공이 안 받아도 500과 소공이 여기 들어가요. 소공이 연수교육 안 받아도 뭐예요? 500과예요. 소공이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자격정지 그러면 큰일 나요. 소공이지만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는 500과. 자격정지가 아니고 설자는 뭐예요? 개공이 확인 설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했다. 개공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소공 나오면 안 돼. 여기는 소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뭐죠? 자격 정지잖아요. 그 다음에 요 부당은 뭐예요? 이번에 나올 건데 부당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부당한 광고를 냈다. 허위 매물 광고 올리거나 거짓 광고하거나 과장 광고하거나 이게 부당 광고죠. 누가 광고 부당 광고 했다고요? 개공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공 얘기요. 다만 그 중에서 연수교육 안 받은 것만 소공이 싹 들어가요. 이렇게 더 들어간다고 소공이. 그래서 개공의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그 다음에 통신 제출 안 하면 500원. 이것도 통신 요게 뭐예요? 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우리 국장이 뭐 하죠? 자료 좀 줘봐봐. 나 모니터링 좀 하게. 자료 좀 제출 요구 할 수 있죠? 국장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출을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하면 뭐예요? 500원. 모니터링 하려고. 인터넷 광고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하여간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출 안 했습니다. 제출 요구 받고 여기서부터. 그러면 500과죠? 이쪽은요. 이번에 해봐요 이제. 보니까 공이 뭐예요? 협회 공격 개시 명령. 공시 안 했다고. 협회가 공시할 게 뭐 있나요? 회계년도가 끝나면 공시할 게 있는데 회계년도가 끝난 때부터 3개월 내 운용실적을 공시하시오 그러잖아요. 공시 안 하면 어떻게 돼? 500과. 개자는 뭘 것 같아? 개. 국장의 개선 명령을 받고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죠. 시는 뭘 것 같아요? 시적 명령. 또는 여기는 징계 해임 요구도 들어갑니다. 국장의 징계 해임 요구를 받고 안 들어먹은 거예요. 협회가. 그럼 뭐예요? 500과. 이건 명령은 뭐죠? 협회에 대한 감독관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국장이요. 국장. 국장이 협회에 대한 감독기관이라고 그랬잖아. 국장이 협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막 감독상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감독상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안 따라. 누가? 협회가. 협회가 명령을 위반해요. 누구 명령을? 국장의 명령을. 그쵸? 여기 개선 명령, 시정 명령, 이건 감독상 명령이요. 개선 명령, 시정 명령, 감독상 명령을 안 지켰다. 하여간 협회가 말 안 듣죠? 500과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보다 사업자의 운명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 사업자의 뭐라고요? 운명. 운이 뭐예요? 운영 규정을 갖다가 이제 승인 받을 건데 승인 안 받은 거죠? 운영 규정을 승인 안 받았소. 그럼 뭐예요? 500과. 운영 규정을 위반했소. 그것도 뭐예요? 500과. 운자는 내용이 두 개입니다. 승인 안 받았다, 위반했다 이렇게. 명자는 뭐겠어요? 명령 등. 누가 명령을 안 들어먹은 거예요? 사업자가. 사업자가 명령을 위반했을 때 이게 뭐예요? 500과. 협회가 명령을 위반했을 때도 500과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암기합니다. 이것은 백화점 손님들이 반해버린 이 휴게실의 명칭은 부표옥이다. 저번에 한번 그 휴대폰 고장 나가지고 그 삼성 서비스 센터를 좀 막 여러 군데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한 군데에 있으니까 찾아가 봤어. 찾아가서 이제 맡기고 이제 그 막 팔기도 하고 그 구경을 하는데 맡기고 나서 이제 뭐 몇 분 있다 오라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나간 거. 그래서 제 시계가 없잖아. 시계 역할하는 게 그 핸드폰이잖아요. 그걸 맡겨놨잖아 지금. 그러니까 시계를 없어갖고 우리 지금 여기는 시계가 지금 몇 개야? 2개가 있네 안에. 근데 거기서 몇 분 정도 시간 지났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계를 찾으러 층마다 다 돌아다녔어요. 직원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시계가 어딘 없어요 여러분. 시계가 없어. 어디에도 없어 시계가. 그래서 내가 거기 안내하는 사람들 왜 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우리는 없어요 그러더라고. 백화점에 시계 있는 거 보셨어요? 똑같아요. 정신 차리지 말고 쇼핑이나 하라는 거야. 뭘 시간을 들여다보고 있어. 정신없이 그냥 쇼핑이나 해 이런 소리. 되게 좀 그렇더라고. 그 시계 좀 붙여놓으면 어떠는가?
이게 그런 건 좀 그런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살 사람이 사고 살 사람이 사고 안 사고 뭐 그러나?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 뭐 호주머니성이 내 돈을 가져가는 느낌 막 그런 느낌이 들고. 자, 백화점. 백화점에 시계가 없다는 거 아니야. 백화점에 없는 게 시계하고 창문이 없어. 창문. 날이 어두워지는지 뭐 밤이 어두워지는 그 시계 쓰지 말고 쇼핑이나 해 이런 거잖아. 자, 백화점 손님들이 반한 이 휴게실의 명칭은 부표옥이다. 휴게실 명칭이 멋져요. 부표옥이다. 그죠? 손자가 뭐게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줄 건데 설명을 안 하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련된 보증관계증서사본을 교부할 건데 안 줬다. 그죠? 질문 드려볼게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을 안 했다잖아요. 언제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 중개 의뢰 받았을 때 아니면 중개가 완성된 때? 완성된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99페이지. 빨리 가봐요. 99페이지. 아래 회색 바탕 박스에 큰 별표 친 게 있을 텐데. 찾았어요? 왜 이렇게 약해, 이게? 이렇게 약하면 안 되는데. 큰 별표라니까, 시뻘겋게. 여기 아니야, 여기에도 요거. 채도 있잖아요. 중개가 언제요? 완성된 때.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과. 반자 뭐게요? 반납 안 했다, 반자. 자격 취소당하면 7일 내 자격증 반납해야 되죠? 등록 취소당하면 7일 내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반납 안 했다, 반자. 그러면 백과. 반납 안 한 죄, 그러면 백과. 이는 뭐죠? 이전 신고 안 한 죄. 그죠? 백과. 휴는 뭐예요?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나 변경신고 네 가지 얘기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안 한 죄. 백과. 제일 약한 거예요. 걔는요? 게시할 걸 게시하지 않은 죄. 그죠? 백과. 명칭은요? 사무소 명칭을 요렇게 쓰십시오. 명칭 사용 의무죠? 중개사무소 명칭을 쓰는 방법 몇 가지요? 하나는 공인중개사무소, 또 하나는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게 쓰십시오. 근데 그렇게 안 쓰면 백과. 부자는요? 연결되는 내용이죠. 부칙 개공도 사무소 명칭을 쓰는 때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명칭 쓰는 방법은 명칭 사용 의무 여기도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공인중개사무소는 절대 쓸 수 없지. 증이 없으니 어떻게 써라? 부동산 중개란 문자가 들어가게 쓰십시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썼다. 부칙 개공이. 자격증도 없으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백과.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 다른 건 실수 안 하시는데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손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표자는 뭐죠? 표시광고 어떻게 했다고? 잘못했다고? 표시광고를 잘못했다는 게 뭐예요? 광고 낼 때 성명 이소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 낼 때 성명 이소연이 광고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명 이소연. 그죠? 인터넷 광고할 때는 소면 가격 등이 더 추가되고 응? 광고 낼 때 광고 전단지에 또는 인터넷 광고 매체물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연락처가 빠졌어. 광고지에. 인터넷 광고 매체물에 연락처가 빠졌어. 명칭, 상호가 빠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백과. 광고를 잘못했다고. 표시 광고를 잘못했다고. 옥자는 뭐죠? 옥? 옥의 광고물. 옥의 광고물이 어떻다고 해요? 옥의 광고물이 어떻다고 해요? 간판이죠? 간판은 어떻게 하라고요? 간판에다 뭐 하라고? 이름 적으라고, 이름. 그죠? 그래서 두 개 구별해야 돼요. 광고물, 옥의 광고물인데 여기 간판에다가는 이름만 적으면 오케이야. 이름만 딱 적으라고 법이 돼 있어요. 다른 건 안 적어도 괜찮아요. 이름은 꼭 들어가야 된다. 이걸 뭐라고요? 간판
이걸 어기면 백과. 이름 안 들어가면 백과. 이름 거짓으로 적으면 백과. 이렇게. 요 표시 광고는 어때요? 광고는요. 광고는 들어갈 게 이름만이 아니죠. 성명, 이소연. 인터넷은 성명, 이소연, 소명 가격 등 이렇게. 두 개 차이점. 또 표시 광고를 잘못했다. 이거 성명, 이소연을 빼먹었다. 그랬을 때는 백과지만 부당한 광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 광고, 과장 광고, 허위 매물 광고. 그러면 뭐예요? 더 세요 500과. 얘하고 얘를 또 구별하셔야 돼. 표시 광고를 잘못하면 뭐라고 해요? 백과. 부당 광고하면,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과. 그거 잘 구별해야지. 그거 나올 거니까. 그래서 왼쪽 페이지를 철저히 암기를 하셔야 돼. 몇 문제라고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자, 오른쪽에 보시면 네모 3번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리고 문제 풀고 수업을 마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태료, 밑에 있는 과태료 있잖아요. 여기. 과태료는 이건 법원이 먼저 나서는 게 아니고 관청이 먼저 나서요. 관청, 행정관청이. 행정관청 그러면 피라미드 구조예요. 제일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장. 그 다음 사람이 누구예요? 시도의사. 제일 밑에가 누구예요? 등록관청. 응? 이렇게. 과태료 매길 때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국장이 과태료 매긴다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게요? 협회, 통신, 사업자예요. 3명에 3명. 국장이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 협회, 통신, 사업자. 응? 협회, 통신, 사업자. 이렇게. 이때는 과태료 매기면 무조건 뭐예요? 500과. 협회가 과태료 얻어맞는 게 뭐가 있어요? 500과. 어떤 거 있어요? 협회의 공격 개시 명령은 이거죠. 예? 통신 요거 나오면요. 통신 제출 안 했다 이거지. 제출 안 했다도 이거. 통신 제출 안 했다 이거. 통신 사업자 KT. 예. 통신 제출 안 했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과. 그 다음에 사업자는요. 운명. 사업자의 뭐예요? 사업자의 운명이 위에 붙어 있어야 돼. 사업자의 뭐예요? 운명. 500과입니다. 사업자의 운명. 그죠? 운명이요. 여러분은 중개사 공부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자, 운명. 이렇게. 협회, 통신, 사업자. 전부 다 500과예요. 자, 시도지사가 만약에 과태료 매긴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과태료 매길까? 딱 나눠서 개공하고 소공 보고하는 과태료 매긴 게 있고 또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게 있다고. 자, 이 시도에서 과태료 매길 때 500과가 있고 100과가 있고 두 종류 여기는. 500과 어떤 걸까요? 그렇죠. 연수교육 안 받은 거죠. 개공도 연수교육 받아야 되죠. 수공도 연수교육 받을 의무가 있죠. 수공이 연수교육 안 받으면 뭐예요? 500과. 개공이 안 받아도? 그래서 여기서 연자잖아요.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개공에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이때 연자는 개공뿐만 아니라 누구도 소공. 철저히 해두셔야 돼요. 철저히. 그 다음에 밑에 건 뭘까? 이건데 이거 반 X. 공인중개사가 자격 잘리고 나서 자격증을 반납할 걸 반납 안 했다는 뜻입니다. 반납 안 했다. 반자 나오면 100과. 예? 자, 마지막 등록관청이 과태료 매긴다. 상대방은 누구예요? 개공 한 명밖에 없어요. 무조건 개공이요. 등록관청이 과태료 매겼다. 상대방은 누구예요? 개공. 이때는 여기도 500과가 있고 100과가 있고 그래요. 500과에 해당되는 건 딱 두 개인데 뭐예요? 설명을 부당. 설명을 잘못, 확인 설명을 잘못했을 때 500과 개공이. 또요? 개공이 부당 광고에 있다는 거죠. 부당 광고. 부당 광고. 그것도 500과죠.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이. 연결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박스까지도 이거 철저히 해두셔야 돼. 100과는 되게 많아요. 100과니까 백화점 손님들이 반한 이 휴게실의 명칭은 부표옥이다. 많죠? 그 중에 여기 반 X가 나와요. 손님들이 반한. 이건 반납 안 했다 반자죠? 뭘 반납 안 했다는 거예요? 등록증을 반납 안 한 거예요. 등록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누가 물리고?
자격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이건 혼동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문제 5번 풀어보시고. (1학년) 1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은 아닌 자로서 나왔으니까 1학년 1반 2번도 아닌 자로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1학년 1반 3번도 아닌 자로서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1학년 1반 아닌 자 쉬워요. 너무 쉽네. 4번은요 어떤 글자가 핵심이요? 증서 303반이죠? 직상투자증권회사 증서 303반 5번은요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겠다. 이게 뭐예요? 양도돼요. 5번이 1학년 1반짜리죠? 양 이거잖아요. 양 자격증 등록증 양도돼요. 한 자 받은 자 응? 글자 딴 게 뭔지를 이렇게 찍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번 풀어보시고. 자, 거기는 X가 안 나왔습니다만 X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1번은 공시 안 했다. 요겁니다. 공시 안 한 거. 협회가 500과죠. 500과 이런 거 금액도 연습하셔야 돼. 그리고 누가 물리죠? 협회니까 국장이. 2번도 협회죠. 징계 해임력을 이행 안 했다는 건 여기서 뭐냐면 요거 시정명령을 이행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X도 얼마죠? 500과. 누가 물려요? 국장이. 맞습니다. 2번. 3번은 연자도 연수교 안 받았다. 그러면요 시도지사입니다. 이게 그죠? 연수교육을 실시권자가 누구니까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4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요거 그럼 백과죠. 백과. X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누가 물리죠? 등록관청이 물리는 거지. 개공 얘기니까. 5번은요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할 때 그 밑에다 써놓으세요. 개공이라고. 개공이 정확하게 설명 안 했어. 그건 뭐예요? 개공이 정확하게 설명 안 했다 그러면 500과 이거죠. 이거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다고. 요거 500과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이. 개공 얘기는 다 등록관청이 물리요. 개공 나오면 전부 다 등록관청이요. 개공인데 등록관청이 아닌 게 있나요? 개공은 다 등록관청이잖아요. 지금 개공인데 등록관청 아닌 거 있나요? 어떤 거예요? 연수교 안 받은 거. 연수교 안 받은 것만 누가 물려요? 도지사가 물리죠.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자, 겨우 끝냈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1시간 반을 이동해서 가야 됩니다. 또 마음이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겨를이 없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진도를 끝내서 다행입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